예, 안녕하세요. 휴넷의 김주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ATD25 디브리핑 두 번째 세션입니다. 자, Future of Leadership. 우리의 리더십은 미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ATD25를 기준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TD에서 나온 그 리더십 얘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휴넷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 트렌딩 나우라는 조사를 3월 초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 지금 리더십이 어디에 서 있지?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지? 구성원들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지?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이라든가 주소를 좀 살펴보시면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향후 3년간에 그 리더분들께서 가장 그 우리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부 요인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던 거 47%의 리더분들이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불확실성이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한 절반 가까이 되는 44% 리더분들이 AI를 위시로 한 그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리더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환경의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두 가지, 불확실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을 과연 ATD25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봤었는데요. ATD25 여러 가지 세션의 그 곳곳에서 요즘에는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리더들에겐 큰 챌린지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십 교육기관인 DDI가 그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 2025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CEO들이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부족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이 54% 말고 한 52% 정도 거의 근사한 수치로 글로벌 리세션이라든가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굉장히 CEO들에게 챌린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42%의 CEO들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29%의 리더분들은 AI가 등장했는데 이 AI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레버리지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에서도 ATD25에서도 불확실성과 AI는 그 이 리더분들이 직면한 큰 환경적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TD25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불확실성과 AI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리더십은 굉장히 위기에 있다.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리더십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리인벤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ATD25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한 세션에서는 해봤습니다. 리더들 중에서 과연 몇 %가 이런 불확실성, 복잡성 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랬더니 조사기관에서 어떤 72%의 조직에서 현재 리더들 미래 이끌 역량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PwC의 조사 결과에서도 92%가 미래의 레디니스, 미래 준비도가 우리 리더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십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TD25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위기, 왜 등장한 걸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얘기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도 이제 이러한 복잡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영 환경, 이 속에서 너무 번아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지금 위험 신호가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특히 G세대들이 리더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리더 역할을 회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회사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리자 없는 조직, 중간 리더 없는 조직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리더십이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더십 위기가 온 이유. 리더분들, 지금 현재 리더 위치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팀 리더분들이요, 조직과 사람을 리딩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시로 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직과 사람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71%의 리더분들이 스트레스 증가 경험이 있다. DDI 조사 결과에서는 나왔었고요. 54%의 리더는 지친다. 번아웃이 왔다. 내가 소모되고 있다. 이런 감정 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의 리더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이제 지겹다. 나 이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리더들이 지침으로 인해서 리더들이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이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가? 43%의 고위 임원들이 그런 생각, 그리고 40%의 CEO들도 내가 이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을 의심하는 걸 흔히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리더십의 위기를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요. 요즘에 MZ세대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G세대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G세대들이 이제는 30대를 앞뒤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다음 리더 후보분들인데요. G세대들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꼽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평적인 소통, 상호 존중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의 뚜렷한 목표의식, 일의 의미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나한테 지시하기보다는 내 일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게 공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 측면에서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그거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50% 이상의 G세대가 어떤 인간 리더보다 차라리 AI가 내 커리어의 조언을 좀 더 잘 제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30대를 앞둔 G세대들이요. 소위 얘기해서 그 자발적인 언보싱, 그 리더 역할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난 리더 거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세태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도적인 언보싱의 배경에 있어서는 결국엔 리더들이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너무 책임이 과도해지고 있고 성과에 대한 책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일의 의미를 중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과도한 책임에 비해서 받는 보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 리더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위에서는 성과 압박이라든가 지시가 내려오고 앞에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샌드위치 신세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건강한 리더십 파이프라인들이 형성되는 걸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라고 ATD25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I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리더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2년과 2024년 2개년의 어떤 차이를 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임원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좀 낮았어요. 32%로 22년도에도 32%, 24년도에도 32%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팀 리더인 직속 상사를 신뢰하는 이 신뢰도가 46%, 22년도에 46%에서 24년도에는 17%포인트가 줄어든 29%입니다. 리더십의 신뢰도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의도적인 언보싱 현상, 그리고 G세대들의 성향들, 이런 것들, 또 환경 변화들이 직속 상사의 신뢰도를 좀 무너뜨리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결과인데 제가 앞서 잠깐 그 휴넷 리더십 센터에서 조사했던 리더십 트렌딩 나우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드렸는데요.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 리더의 전반적인 리더십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한 5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팀장이나 경영진들이 롤모델을 삶을 만큼 훌륭하다. 또는 믿고 따를 만하다. 평균적인 수준이다. 또는 이제 기본은 갖췄는데 좀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좀 심각하지만 리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5가지의 문항으로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기본은 갖췄는데 아쉽다. 팀장급에 대해서는 한 38% 가까이, 임원급에 대해서는 33% 정도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요. 좀 심각하게는 뭐 한 15%, 18.7% 나왔지만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리더들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국내 리더십 현실은 글로벌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더십 위기가 왜 생겼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아마 지난 한 10년간 큰 화두였었는데요. 관리자 없는 조직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 그 회사들의 조직들은 약간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CEO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팀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회사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애자일 조직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신속한 조직들, 어떤 과제 중심으로 조직이 뭉쳤다, 흩어졌다 이런 걸 조직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평적인 플랫한 조직을 지향하다 보니까는 누가 관리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리딩을 해주는 이런 조직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인 팀 리더격의 관리자 조직들을 좀 없애려고 하고 관리자의 역할들을 재정의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로 보면은 자포스가 이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자기 조직화 이 조직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다시 회귀를 했지만은 이런 시도들도 있었고 벨브라고 하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직급 없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했었고요. 구글도 한때는 중간 관리자를 축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4년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 그 글로벌 굉장히 큰 제약회사인 바이엘 같은 경우도 애자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리자 조직들을 좀 없애는 실험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 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중간 관리자가 과연 전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역할을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관리자가 필요한가? 중간 리더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얘기들을 조금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환경들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고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 구조는 리더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관리자를 좀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팀 리더라든가 임원분들은 스스로를 의심해요. 이게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나는 과연 리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들, 리더 후보군들, G세대들은 나는 더 이상 이런 기존 관리자 같은 리더는 하기 싫은데 이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쌓아온 리더십 파이프라인 자체가 붕괴되는 리더십의 위기들을 ATD25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라든가 리더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가 그 쓸모가 다한 건가,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ATD25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리더의 쓸모를 의심하고 있는 시대이지만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리더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컴페리의 조사 결과인데요. 직원들 중 80%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직을 하는 거, 회사를 떠나는 거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다. 나쁜 상사, 내가 원치 않은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싫어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난 이 회사 계속 다닐 거고 일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직원들의 리텐션이라든가 업무 몰입에 있어서 리더는 너무나 중요하고 여전히 그 쓸모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D25에서는 앞으로의 리더십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게 리더십의 역량이든 또는 어떤 리더십의 개발의
방향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압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더십 위기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리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 리더십에 대한 또는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회복이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AI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AI 시대에 리더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 AI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될까? 또는 AI를 해석하는 리터러시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집중할 영역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 ready 리더십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리더십 개발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향들이 나타날까 해서 대표적으로 AI의 힘을 빌리는 AI 파워드 리더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ATD25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위기 해결은 리더의 신뢰 회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TD25에서 여러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 그 매일매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제너럴 세션이 있었는데 제너럴 세션에서 둘째 날에 그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에드먼슨 교수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리더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리더들의 문제가 솔직히 말하는 문화, 결국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에드먼슨 교수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 리더십의 다양한 문제들, 요즘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불확실성이라든가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나 조직이 회피, 침묵, 방관으로 일관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버티기 모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버티기 모드로 한다라든가 또는 좀 권위적인 리더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 의견들이 억제되겠죠.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결의 실마리는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공유된 믿음, 거기서 시작을 하고 많은 리더십 문제들이 그러한 솔직한 문화를 만드는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에드먼슨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에드먼슨 교수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좀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뭔가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이야. 어떤 리더가 친절함을 베풀어야 돼. 또는 직업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회사 소위 얘기해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어.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자유로 심리적 안정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리적 안정감의 근간은 불편한 짓을 이거 솔직히 말해도 나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게 리더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 거다 어떤 선언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장치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실패의 경험담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주간 리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질문, 경청, 반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환영할 수 있는 어떤 회의의 설계, 이런 구조적인 장치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리더에게 충고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언어에서 뭔가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좀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건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은 없을까요? 혹시 지금 아젠다 중에서 제가 놓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리더십, 신뢰를 발휘하는 리더십의 어떤 시작점을 가져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들은 단순히 관계만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신뢰를 구축한 리더는요, 요즘에 AI 시대인데 AI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했을 때 리더분들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업무에 도입을 해야 되나, 저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AI의 도입에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뢰를 구축한 리더의 그 산하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AI 도입을 저항하는 비율이 2.8배, 거의 3배 가까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과 AI로 시작된 어떤 리더십의 신뢰의 문제가 오히려 신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더 AI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과연 ATD25에서는 우리의 리더십 방향을 어떻게 제시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AI ready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AI 시대 때 리더는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지시, 보통은 어떤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어떤 요청을 했을 때 AI가 반응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AI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AI가 인간을 도와주던 코파일럿, 부조종사 역할에서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동료로 진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큰 어떤 기회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ATD에서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AI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일정 관리라든가 자동화, 시간 관리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 스킬, 이거 인간 중심의 스킬이긴 한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어떤 보조적인 거, 코칭을 보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보통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지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AI가 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 제한적으로나마 AI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좀 고도화된 인지 능력, 예를 들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서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의 대표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성지능 또는 미래 예측, 인사이트 추출은 아직까지 AI가 좀 잘 못하는 영역이다. 제한적인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TD25에선 얘기하기를 바로 이 하이 커그니티브한 고도화된 인지 능력에 인간 리더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레디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라고 얘기하면 AI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 또는 그 리터러시의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거, 이거 물론 필요하지만 AI 레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 AI가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영역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거. AI는 분명히 뭔가를 질문을 하면 정답을 줄 수는 있는데요. 왜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판단의 부분들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리더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정답들을 가지고 연결하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앞서 그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감하는 능력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감정에 기반한 공감과 신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고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리더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읽고 조정하는 공감의 능력들이 어떤 AI 시대의 리더십으로서의 지금 갖춰야 될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윤리와 책임 의식입니다. AI는 분명히 판단하고 답을 줄 수는 있는데요. 그 자체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건 누구냐? 결국에는 사람, 인간 리더입니다. 그래서 기술만으로는 조직을 옳게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윤리의식, 기준, 책임을 갖추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ATD25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감하는 리더십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공감하는 리더들, 공감을 잘하는 리더 밑에서는 직원들이 혁신적인 행동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공감하는 리더 밑에 있을 때 일에 더욱 몰입하고 자주 몰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의 관점에서 그들의 감정을 상상하는 어떤 인지적인 공감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 감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입하고 느낌을 가져가는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실제
내가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공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AI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DDI에서도 이 AI 레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요, 의미를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AI 레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C, 5가지의 C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맥락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인간만의 능력에 관련된 어떤 호기심 또는 클래러리 또는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연결성, 커넥션이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판단해내는 컨시어스 같은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AI 시대일수록 인간미 넘치는 역량들 여전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ATD25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방향들을 하나 종합해 보면요. 리더십 개발 측면일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특히 강조하는 것들은 AI의 힘을 빌리는 AI 파워드 리더십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ATD25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전통적으로 리더십 개발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적 리더십. 잘 알고 계시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상황적 리더십에 대한 유효성들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상황들이 내가 이를 지향하는 정도가 더 필요한가 또는 이 관계를 지향하는 정도가 더 필요한가에 따라 4분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 4분면에 따라서 어떤 참여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또는 지시형으로 발휘할지 또는 어떤 위임형으로 발휘할지 이런 상황들을 잘 포착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은 이 계속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리더십 개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또 리더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ATD25 곳곳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 꾸준히 개발해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흔히 리더십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블렌차드라고 하는 교육업체에서는 리더십은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의 예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더십 전이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재밌게도 신뢰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만들고 실제 기본 스킬, 리더십 스킬 학습을 하고 코칭을 하고 시뮬레이션 어떤 학습들을 하고 코어 코칭들을 하는 이러한 전이 형태를 가고 그러한 전이 형태가 사람마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개인의 맞춤화된 프로그램, 진단, 코칭 그리고 학습 형태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섞는 것, 시뮬레이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개인 맞춤화돼서 적용하면서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이 형태의 학습들이 앞으로의 지향이 될 리더십의 어떤 개발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적 리더십이라든가 리더십 전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ATD25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AI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전이들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AI의 힘을 빌리는데 DDI에서 강조하는 어떤 효과성 높은 러닝 저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리더십이 이제는 비즈니스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전략적 목표에 맞게 리더십 학습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가 시작점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행동들을 리더의 행동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그 링크를 시키는 데 있어서 뭘 변화시킬 건지를 파악하는데 진단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AI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데 강점이 있고 어떤 데 약점이 있는가 또는 리더십 팀끼리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진단을 할 때 AI의 도구들을 좀 활용하는 면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실제 그 리더십 어떤 스킬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스킬이야 역량이야 해서 그냥 제시하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진단 등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 스킬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어라고 하는 타겟팅하는 어떤 큐레이션하는 그 접근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것들이
마이크로 러닝으로 계속 꾸준히 제공하면서 리더십 전이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AI 힘을 빌리는 것들을 보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이 학습들을 제공하고 강화하는데 개인별의 어떤 선호라든가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차별화된 맞춤화를 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이러한 형태를 했을 때 리더십의 전이가 효과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DDI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힘을 빌리는 어떤 케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DDI처럼 어떤 리더십의 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 CCL의 다이렉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인데요. CCL에서 하는 다이렉트는 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더의 대화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해서 그 CEO들이 또는 리더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서로의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실제 평가를 해봅니다. 대화의 시간, 질문 빈도, 그래서 상호작용이 어떤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리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 리더십 진단 결과와 이 하이파이의 어떤 분석 결과를 결합해서 조금 더 리더십의 효과성들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TD25에서 얘기했던 CCL의 그 다이렉트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인데요. 요런 루킹 글래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여기에 CEO 그리고 어떤 전략을 책임지는 CSO 그리고 각 사업 본부장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AI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분석 결과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거미줄 같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좌측편에 보시면은 CEO와 CSO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죠. 그리고 선도 굵고 그렇기 때문에 CEO와 CSO는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옆에 GCD, IGD, APD 요 본부장님들하고는 CEO가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특히나 CEO 같은 경우에는 발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IGD 본부장은 발언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좀 레코멘데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각 본부의 사람들이 어떤 그 사업의 영향도라든가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CEO와의 대화 시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대화량을 높여야 되고 특히나 이 IGD 이 본부장에 대한 얘기를 이 케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CEO하고 얘기할 때도 또는 다른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도 주로 듣기만 하는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해서 이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웨어러블 기기와 AI의 힘을 빌어서 분석을 하는 케이스를 CCL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좀 확장해 보면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리더들이 AI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2003년하고 2004년의 비교를 보면 기존에는 약간 어떤 컴퓨터의 보조 또는 서치 엔진 정도로 AI를 인식했다면 점점 2004년, 5년을 늘어나면서 업무를 보조하거나 리더십을 보조하는 것 또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는 나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친구로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ATD25에서 제시하는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리더들은 어떤 코치를 선호할까? 라고 해서 AI를 코치를 선호할까? 아니면 사람, 인간의 코치를 선호할까? 했던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약 15%의 리더들은요. AI 코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51%는 AI 코치와 인간 코치를 함께 섞는 이런 코치들을 선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1% 정도는 AI 코치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왜 그런가? 왜 리더십 코치를 선호할까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AI는 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제한된 지식이라든가 경험보다는 좀 더 방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 스스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AI는 비판을 하지 않죠. 어떤 판단보다는
실적인 조언, 피드백에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가 코칭이 필요한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AI 코치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AI로 활용한 리더십 개발, 비용도 줄이고 효과성도 훨씬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사례들을 이 ATD25 엑스포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디그리드라고 하는 러닝 플랫폼을 잘 아실 겁니다. 스킬 기반으로 이 학습 플랫폼들을 제공하는데 디그리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ATD25에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마에스트로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별 맞춤화 코치들을 제공합니다. 커리어 코치 또는 스킬의 어떤 개발 코치 또는 리더십 코치, 이렇게 목적에 맞게 다양한 코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코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선택을 하면은 아랫부분에 상황별 프롬프트들이 미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코치라면은 팀원의 동기부여라든가 갈등 관리, 피드백 이런 것들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상황별 프롬프트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프롬프트를 넣고 내가 코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준비되어 있는 프롬프트가 아니더라도 이 화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그 질문을 하고 그 AI 코치가 대답을 하는 과정들이 좀 왼편에 보이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 내가 얻을 부분들 코치를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 코치 자체가 물론 텍스트로도 할 수 있지만은 스피커를 통해서 말로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AI가 진짜 진짜 인간 그 코치만큼 뭔가 친숙함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코칭 활동이 끝나면 오른편에 보시면은 코칭 내용을 좀 전체적인 이 대화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조금 더 옆에 보면 레커멘데이션이라 그래서 이 러닝 플랫폼이니까 당신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코치를 받았으니 조금 더 리더십을 디벨롭먼트 하려면은 이런 학습 컨텐츠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컨텐츠를 좀 추천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어떤 학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DDI에서는 구독 모델에 기반한 리더십 러닝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학습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컨텐츠들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휴넷에서는 이미 그 구독형 리더십 그 학습 플랫폼인 리더십 전이라는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성향이라든가 니즈에 따라서 컨텐츠를 좀 추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큐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아티클, 영상, 그리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컨텐츠를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개인이 스스로 내 플레이리스트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으로 이 어떤 리더십 전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곳곳에 큐레이션을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설계를 할 때 AI가 도움을 주는 형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리더십의 개발의 형태들은 AI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ATD25에서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ATD25에서 나온 리더십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한번 전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리더들이 마주한 환경들은요, 특징적으로 두 가지. 불확실성, AI,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리더십은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리더들이 번아웃이 많이 되고 있고 의도적 언버싱을 하고 관리자 없는 조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리더가 쓸모가 없는 시대가 됐냐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ATD25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ATD25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미래는 세 가지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리더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무엇보다 인간 및 공감과 신뢰 회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Ready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이 AI Ready 리더십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AI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러한 것들을 갖춰가는 게 AI 레디 리더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AI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리더십, ATD25에서 얘기하는 미래의 리더십이었고요. 앞으로 리더십의 변하는 모습들은 더 궁금할 것 같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넷에서 그리고 슈넷 리더십 센터에서 이렇게 ATD25에서 제시하는 리더십의 미래를 가지고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리더십에 대한 디벨롭먼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